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 임차인이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나옵니다. 등기부를 뗐을 때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나오면 그거는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신탁회사가 대외적인 소유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임차인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일단은 원래 소유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신탁으로 넘어갔어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신탁 관계나 임대차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한 신탁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수인이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런 문제 모든 게 다 기존에 우리가 임대차 관계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신탁회사로 등기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신탁회사예요. 그런데 실소유자인 그 위탁자, 본인이 이제 실소유자라고 하면서 그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나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유자, 실제 소유자는 당연히 그 위탁자, 원소유자, 실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고 임대인으로 계약해도 될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해야만 그 신탁회사가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소유자가 바뀌게 될 때 그렇게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도 지금의 나의 임대차 관계에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소유주가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동의받아 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계약 저하고 합시다. 실소유자하고 합시다. 신탁회사가 아닌.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첫째, 신탁회사가 그런 임대차 관계에 대한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게 그 거래 실무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탁 원부의 내용을 다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작업들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해당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한다.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래를 했던 실소유자라는 사람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공매로 넘어가는 신탁 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위탁자가 변제 자력이나 있을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각별히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각별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와 유사하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신탁 관계를 왜 신탁을 하냐, 그러면 임차인이 굉장히 좀 불편한데, 근데 신탁이라는 제도가 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럴 때 이제 신탁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리고 나서 임차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불이해,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점 때문에 각별히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전문가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